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등주 매매를 즐겨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주를 넘어서 3등주, 4등주, 심지어 꼴등주까지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치한불의 꼴등주 매매 영상인데요. 후발 주자를 매매하는 것인데 꼴등주를 매매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비록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꼴등주는 매매하면 안 되죠. 가격이 더 낮다고 수익이 더 잘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더 크고요. 2등주 매매를 한다면 철저히 2등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3등주, 4등주, 요즘에는 3등주, 4등주도 잘 가기 때문에 손이 가게 되는데 원래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최근에 후발주자들도 잘 가기 때문에 2등주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인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3등주입니다. 정리하면 1등주 매매가 가장 베스트한 매매고 그 다음 2등주 매매까지가 해볼 만한 매매입니다. 3등주부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치한불의 꼴등주 매매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였습니다. 사실 내동 매매에 가까웠는데 아침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잡으려다가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VI 간 다음에 갭이 떴죠. 그걸 보니까 화장품에서는 적어도 매매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VI를 앞둔 이치한불에 내동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세가 급격하게 나는데 대장주를 놓쳤고 2등주도 놓쳤다면은 사실은 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매매하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다 화장품으로 수익을 오늘 냈을 텐데 나만 매매를 못했다면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손을 댄 게 꼴등주였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치한불이 최근에 한번 핫했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정작 매매할 때는 적어도 꼴등주는 아니겠지, 못해도 3등주, 4등주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화장품 관련주를 보니까 거의 꼴등주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사도 이치한불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잘못해서 고점에 매수했다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었죠. 1등주, 2등주는 내려올 때도 완만하게 내려오지만 꼴등주는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험했다는 것이고 다행히도 저는 잘못 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VI가 풀리자마자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VI가 풀릴 때 화장품주들이 상승해주면서 분위기가 잠깐 동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다행히 손실이 아니라 더 위에서 팔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매매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 눌림 매매인데요. GS글로벌이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 등락률 12%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단기과열 화살표가 2개 뜬 걸로 보아 아마도 단기과열 지정예고가 걸렸던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주도주 눌림 매매였는데요. 매매 끝나고 살펴보니까 지정예고는 아니고 이미 예전에 4월 22일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받아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최근에 단기가열 지정 예고나 단기가열 지정을 받았던 종목은 추가로 급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상한가를 예상하진 않고 짧게 한두 번 단타를 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길게 볼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죠. 오늘 상한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겠지만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한 다음에 반등하고 나서 조금 지체하자 곧장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연의 일치로 고점 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GS글로벌의 눌림 매매였다면 이후에는 GS글로벌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왜 돌파 관점으로 접근을 했느냐?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 사이의 차트를 보면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윗꼬리 음봉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4,800원의 고점을 만들어 주었죠. 저항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내려갔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앞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렸던 자리들이 분봉상
깔끔하고 예쁜 정고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앞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보았겠지만 저렇게 같은 선에 정고점 라인을 만들어 주면 그 자리를 이후에 돌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성급하게 돌파 매매를 앞에서 하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눌림 매매로 접근을 하고요. 이후에 정고점이 만들어지고서 재차 돌파하려고 할 때, 특히 세 번째, 네 번째에 돌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돌파 매매도 세 번째 시도죠. 물론 반드시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에 또 한번 저항을 맞게 된다면 빠르게 매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GS글로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4,700원을 돌파할 때 순간적으로 함께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는 4,800원 정고점을 눈여겨보면서 저항을 맞는다 싶으면 짧게 매도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결국 장대 양봉을 뽑아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그 캔들 안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곧장 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캔들까지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윗꼬리를 다는 것 같아도 1분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판단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VI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GS글로벌은 오늘 상한가를 가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VI 가격대쯤 되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VI 이후에 갭이 뜨는 건 욕심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VI 바로 밑도 아니고 두 호가 아래에 매도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VI 전에 매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고점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수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매도는 항상 운이 따라줘야 하죠. 이렇게 GS글로벌은 앞에서 눌림 매매, 뒤에서 돌파 매매로 딱 두 번 매매를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 개선을 하면서 발전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앞에서 돌파 매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눌림 매매를 하죠. 과거에 돌파 매매를 시도 때도 없이 하다가 당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저는 안 되는 돌파 매매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되는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는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했다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게 손절이 짧다 하더라도 세금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쌓이면 꽤 큽니다. 3-4번만 본전에 손절해도 자본금 대비 마이너스 1%가 찍힙니다. 미수를 썼다면 더 크게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매할 때 원샷 원킬로 가야 합니다. 세금도 내는데 손실까지 본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꽤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세금만 내다가 일을 다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GS글로벌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10시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뉴스기사 창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10시 2분이 되니까 10시 00분 시간으로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기사는 10시에 나왔는데 정작 제 HTS에 뜬 거는 10시 2분에 떴죠. 시차가 2분이나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2분 뒤에 뒤늦게 뉴스 기사가 제 HTS에서는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에 딜레이가 걸린 건지 아니면 10시 2분에 뉴스 기사를 올렸는데 시간을 10시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오후장에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를 2번씩 매매했는데요. 한국석유는 2등주 매매로 2번 매매했고 중앙에너비스는 3등주 매매로 역시 2번 매매했습니다. 2등주와 3등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총 4번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주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2등주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3등주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매매 횟수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물론 오후장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줄여서 매매할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냥 보내주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금요일장에 손실 보기는 더 싫었기 때문에 타협한 결과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 개선을 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라 매매 횟수도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나사가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기준들이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날 잡고 폭풍 내동 매매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왜 매매 횟수가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줄여야 하겠습니다. 매매 횟수만 작게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래 횟수가 작으면 크게 잃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벌기 때문이죠. 통계를 믿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횟수가 작을수록 수익을 잘 냅니다. 하지만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힘들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매 횟수만 작게 유지할 수 있다면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사를 조이고 내동매매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절제해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것도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넘다 보면 언젠가는 고삐가 풀려서 비중도 늘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매매 횟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간 대비 수익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인건비가 더 들죠.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매매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코딩을 하는 게 낫습니다. 통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맞서면 안 되고요. 항상 통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매 횟수만 줄이면 돈을 버는데 굳이 매매 횟수를 늘리면서 손실 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 가장 완벽한 타점에서 매수매도 하겠다는 거죠. 즉 초장부터 필살기만 쓰겠다는 겁니다. 수익 볼까 손실 볼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샷 원킬로 가장 확률이 높은 매매만 한두 번 하겠다는 뜻이죠.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매매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 횟수가 예를 들어 하루에 딱 한 번이다. 그러면 그 딱 한 번은 정말 베스트한 매매를 하겠죠. 딱 한 번 하는데 이상한 매매를 하기는 그 기회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에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초장부터 필살기만 쓴다는 뜻이고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방심하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력으로 매매를 해야 되죠.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저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느슨한 매매는 결국에 크게 한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들락날락 하는데 폭포수 한번 맞게 되죠.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베스트한 매매만 한다면은 찝찝할 만한 종목은 절대로 매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매매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결심을 했다면 당연하게도 뭔가 찝찝한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즉시 삭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나한테 주어진 매매 기회는 고작 한두 번인데 뭔가 찝찝한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그 기회가 아깝죠.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도 그 한두 번을 온전히 쓸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이상한 종목을 매매한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그 매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찝찝한 종목이 있다면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찝찝한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을 보는 순간 나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어떤 종목이 좀 찝찝할까? 보통은 거래대금이 작으면 찝찝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가창도 얇고 뭔가
밑으로 찍 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도 안 예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게 되죠. 굳이 주가 움직임이 안 예쁜, 그래서 차트가 지저분한 종목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예쁜 차트에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차트가 안 예쁘게 생기느냐, 보통 우하향하거나 줄줄줄 흐르거나 그러다 보면 11선과 21선을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좀 안 예쁜 차트 모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도 있는 종목이 더 낫죠. 굳이 뉴스 기사가 없는 종목에서 매매하면서 내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아깝죠. 그래서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을 골라놓고 거기서 매매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뉴스 기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징주, 센, 강세 토픽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죠. 나머지는 광고죠.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주말 동안에는 손실이 컸던 종목을 되돌아보고 손실이 났다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복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계좌와 함께 올리는 영상들은 전부 수익난 경우인데요. 손실난 것은 아직 올리지 않고 아껴뒀습니다. 주말 동안 상세하게 분석해서 왜 손실이 났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수익 난 거는 다시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손실이 난 거는 다음에 또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죠. 오답 노트를 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잘하는 건 그냥 잘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건 교정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수정해 줘야지 겨우 고칠까 말까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하는 행동이든 잘못하는 행동이든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잘하는 건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맞췄던 수학 문제는 지금 풀어도 맞출 거예요. 다들 4월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